이준혜 국장님께서 예,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작부터 막 떨리고 있네요. 말이 조금 막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아주 멋진 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또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환경에 관심이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미 많은 분들은 요즘에 환경에 대해서 정말 뭐 매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환경 이야기를 빼놓으면 대화가 안 될 만큼 환경의 필요성, 중요성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셔가지고요. 뭐 제가 굳이 여기서 드리는 정보들은 뭐 엄청 새롭다거나 뭐 기발하다거나 아마 이런 내용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왜 환경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 미래 세대가 조금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어떤 지식적인 거나 뭐 이런 수치화, 이런 정보적인 차원보다는 그 뒷면에 숨어 있는 어떤 우리들의 마음가짐, 또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좀 같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잘 활용하셔서 우리 지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박수할까요? 나와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네, 환영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PT 보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제가 10시 반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10시 반까지 꽉 안 채우고, 가능한, 10시 요쪽 저쪽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너무 일찍 마치면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시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어디 갔을까요? 네, 이렇게 가끔 사라질 때가 있고요. 어디 갔을까요? 위로 갔나요? 아래로 갔나요? 예, 잠깐만요. 네, 어이구야. 옮겼는데 얘가 또 맨 뒤에 있는 애가 나왔네요. 다시, 여기 가서 켰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좀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다 받아보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교재 다 보셨을까요? 한번 후루룩 보셨을까요? 후루룩, 넘겨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목차 한번 살짝만 한번 볼까요? 교재 혹시 갖고 계시면 보시고요. 난 조금 멀리 있다 하시면 그냥 이야기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재는 크게 4차시 4가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문제의식을 다 알고 너무 충분히 고민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셨을 거고요.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지구시민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변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것과 수련, 체험, 직접 내가 해볼 수 있는 원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은 실천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구 환경 살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내가 다 알았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나부터 행동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필요성과 그리고 세 번째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인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제 두 번째 어떤 명상법과 또 실천 방법 나머지 부분들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최종 정리하면서 같이 이야기 마무리하는 걸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요. 네, 지구시민 친환경 강사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구시민 친환경 강사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그냥 친환경 강사라고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에 지구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지구시민에 대해서 혹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 지구시민이 뭘까? 혹시 첫 시간에 OT 할 때 이야기를 나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구시민, 우리 어디 살고 계세요? 질문 드려볼까요? 네, 어디 사세요? 댓글을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고, 제가 또 잘못 눌렀습니다. 아이고, 제가 저기 줄인다는 것이요. 잘못 눌러졌네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뭐, 보통은 이제 아마 거의 대답하신 게 우리 마을, 강원도, 뭐, 춘천, 어느 도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딱 봐서, 역시 지구지. 하고, 지구, 딱 이렇게 말씀 주셨을 이제 강사님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구에 살고 있는지 한 번 더 느껴보면서 지구 시민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는 강사분들을 양성하는 게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구시민 친환경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저를 조금 자랑했습니다. 예, 예,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이건 내가 또 잘못하고 있었네 이런 부분들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같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들어가는 부분에 가을, 뭐, 요걸 들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다 보이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각자 계신 곳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있는 게요, 안 올라가네요, 제게. 자, 됐습니다. 자, 제목, 시작. 멀리서 빈다. 시인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그래서 뭔가 가을과 함께 좀 이렇게 어울리는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살짝 골라보았습니다. 예. 자, 네. PT가, 왜 안 넘어가죠? 잠시만요.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1번과 3번, 오늘 3번 중에 하나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구시민 기후위기 시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환경회복의 필요성 알고 있는 거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그리고 오늘 들으시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전할 때 요런 방법으로도 전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 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지구. 맞아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은 바로 지구입니다.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그리고 뭐 종교가 어떠하든, 내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뭐 어떤 학벌이 많다 적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은 지구이고요. 그 지구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공기와 땅을 뒤지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라는 거, 그 지구 시민의 관점으로, 지구의 관점으로 지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구 시민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구 시민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지구 시민 친환경 강사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시민 들었고요. 자, 조금 날씨가 어떤가요? 조금은 선선해졌죠?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많이 뜨거워졌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벌써 좀 서늘하다. 옷들도 보니까 이게 긴팔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불과 한두 달 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덥다 덥다 하시면서 기후 온난화, 지구 온난화에 막 이렇게 그걸 피부로 느끼셨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선선해졌네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지요. 네, 어떻게 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집중하고 가다 보면 뭔가가 좀 변화를 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가다가 멈추고 이러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을 안 하듯이 나도 모르게 그냥 뜨거운 물에서 개구리가 삶아지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1년 1년을 올해도 굉장히 더웠고요. 작년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또 1년 1년 가다 보니까 뭐 그냥 내년에도 이렇게 되겠지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위기감을 좀 더 둔하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우리가 친환경은 뭐다? 생태학적으로 이왕이면 자연에 조금 더 해롭지 않거나 뭐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뭐 기술, 이제는 건축, 뭐 환경, 예술, 뭐 식생활, 의류 모든 것이 앞에 다 친환경, 필환경 이런 단어가 붙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직업적인 부분들도요. 친환경 쪽으로 많은 부분이 지금 이렇게 유망직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앞전에서 지구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었고요. 그래서 뭐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나무, 환경, 식물, 뭐 곤충 모든 것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하면서 어떤 그런 피라미드의 구조, 먹이사슬의 구조를 잘 원리대로 순리대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연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삶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고요. 그래서 뭐다?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체험식 실천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지구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친환경이 필요해지고 그러하다 보니까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어떤 편리성 위주가 아닌 친환경적인 생활 패턴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관념들이 지금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즐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구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구 나이? 우리 선생님들의 나이는 몇 살이세요? 뭐 20대, 제가 30대부터 80대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30대도 있으실 거고, 뭐 40대, 50대 다 있으실 건데요. 우리 지구의 나이는 몇 년 됐을까요? 지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세요.
네, 잘 보셨나요? 예, 지구 나이는 몇 살? 약 46억 년 전분에 지구가 생겼다고요. 이거 우주가 탄생한 거는 약 138억 년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46억 년 동안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양한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획기적인 일이 이 인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의미가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좋은 부분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구를 지금 너무 아프게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과연 지구상에 계속 현재처럼 존재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부분을 또 고민하게도 만드는 요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봤던 지구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월용 보통 선 캄브리아 대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까지 이렇게 흘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탄생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한 6천만 년 전에 이제 어떤 그 인류의 조상이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는 약 만 년 전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고 여기 보시면 1만 1000년 전쯤에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이제 인류가 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전 지구에 많은 이제 발전이 있었고요. 또 하나 획기적인 발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 네, 산업혁명을 즈음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지금 그것이 가져오는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하고 걱정해야 되는 이런 기후온난화, 지구위기, 이런 문제까지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지금 신생대에 살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이제 홀로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제 인류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책 내용에는 없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후온난화, 기후위기, 뭐 아열대 시대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공룡이 그 멸종했잖아요. 여러 가지, 뭐 5번의 대멸종을 넘어서 지금은 6번째 대멸종의 시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예,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는 어렵지만요.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을 뭐라고 인류세의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또 일부 학자들은 산업혁명 1850년대 즈음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세 6번째 대멸종이 오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강사님들이 정말 내가 필요성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급속한 경제 성장, 뭐 대량 생산, 뭐 산업화 도시화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많은 대규모 벌목 개발, 이 공장을 짓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대량 소비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게 또 뭐다? 쓰레기 문제들. 예, 뭘 좋아해요? 우리는 다 좋아하죠, 여기 있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자꾸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해. 예를 들면 뭐 25평, 뭐 33평 아파트면 충분해. 그런데 뭐 누구는 뭐 50평대에서 산다더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에서 좀 이렇게 분별심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더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치우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의 시간은 줄어들고, 예, 어떤 이런 지금 같은 문제, 뭐, 기후 파괴, 기후 문제, 인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또 매스컴에서 요새 많이 나오는 뭐 학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 돈이 아니라 지구가 우리가 건강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쯤 가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현재 여길까요, 여길까요?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요. 해결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기 오염에 대한 문제. 요즘에는 이 문제가 이야기가 조금은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미세먼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창문 열어서 또는 어떤 뭐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미세먼지 이야기는 조금은 들어가고 예, 이제 이렇게 방향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남아져 있고요.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떼다 보니까 탄소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미소 문제, 공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의식을 크게 갖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의 건강까지도 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재에도 보시면 자세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대기 문제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거는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뭐 다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결과적으로 뭐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건강적인 문제까지도 예, 당연히 가지고 오고요. 내가 건강적인 문제, 또 우리 마스크 쓰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었잖아요. 거기서 오는 우울감도 향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희 아들이 30살인데요. 30살인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자친구라 이렇게 있은 지가 얼마 전에 10년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3분의 1이 그 친구와 사귀었다, 같이 함께한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3분의 1? 그 이야기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4살, 5살 꼬마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때요? 네, 거의 태어나서 모든 순간을 마스크와 함께한 8, 90%를 나는 마스크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좀 많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같잖아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예, 파란 하늘보다는 뿌연 하늘, 예, 공기도 예, 항상 미세먼지 체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고요. 토양 오염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대기 오염이 그대로 예, 비로 또는 그대로 땅속으로 내려와서 토양 오염을 시키는 또 다른 영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산업 배수, 가축, 예, 요즘에 이제 먹거리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집에서 나오는 생활 그런 오염, 요 물질들이 사실은 하천, 토양, 뭐 하수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토양 오염 또는 어떤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까지 연결되는 게 어떤 이런 바이러스, 독감, 뭐 AI, 조류 독감,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일어나면 다 살처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활동에 함께 했던 뭐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잘 관리해서 이렇게 뭐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바이러스 문제들이 다시 또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임시 방편적인 이런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근원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큰 사고, 시스템적 사고를 갖지 않으면 그냥 문제 해결, 발등에 꺼진 불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넘어가면 수질오염도 있습니다.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마찬가지요. 아까 집에서 나오는 가정생활 하수들이 이렇게 다 예, 수질오염까지 요즘엔 아마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지정된 곳에서 세차를 하거나 하지 그냥 이렇게 아무 곳에서 내 집 앞에서 하는 부분들 많이 없겠지만요. 이런 많은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섬,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런 쓰레기 문제, 점점 먹거리에서도 이제 요거는 여기 보시면 농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오염되고 또 농약에서 크고 나오는 이제 병충해 강해지니까 내성이 생겨서 또 더 많은 농약을 쳐야 되고, 예, 우리가 먹는 것도 그 안에 어떤 잔류 성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세 번째 마당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먹거리, 유기농이라든지 무기농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애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쓰레기 문제. 많은 문제를 다 마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사람이 많아지고 물건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요. 쓰레기 문제 처리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거의 대충 정해져 있었잖아요. 뭐 재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각을 한다거나 매립을 한다거나 한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꿔서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다. 쓰레기는 뭐다? 또 다른 자원이고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순환 경제의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가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는 각자 작게 갈라지면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결국 어디로 가요? 바다 해양 식물들이 먹이를 먹어서 가장 맨 꼭대기에 있는 먹이 사슬 가장 맨 위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거를 먹죠. 그러면 내가 아침에 맛있게 요리한 참치 요리, 생선 요리가 결과적으로 뭐다? 미세 플라스틱이 담겨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나도 모르게 플라스틱을 드세요라고 하고 예, 식탁을 차려놓는 예, 본의 아니게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만드는 기업 측면에서도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도 제대로 자연 분해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오래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쓰레기섬.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환경 소외계층, 환경 취약자, 이런 측에서 사례를 보면 당연히 심리적인 부분들도 예, 많은 부분에서 우울감 아니면 자존감 떨어질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이런 분들은 어디 모여지는 게 뭘까요? 눈을 떠도 고개를 돌려도 위를 봐도 하늘을 봐도 옆을 봐도 쓰레기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생각의 크기 자체가 커질 수가 없고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또 다른 문제로 계속 더 연결해서 또 이렇게 과정을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이고요. 동물이지만 동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어딘가에 모르게
플라스틱이 쌓여 있겠죠. 그러면 이게 내 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료 화면에는 뭐 동물들이 있고 새고 이렇게 하지만 내 몸 어딘가에는 잘그 아주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구 온난화 문제 이제는 얘기하죠. 예, 기후 위기가 아니라 이젠 아열대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미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내용을 예, 제가 영상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최신 영상인데요.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인류가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다. 석 달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남긴 기후위기 경고입니다. 위기를 벗어날 골든타임까지는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95개국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6번째 보고서를 토대로 합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202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2040년 전에 1.5도 상승은 확실하고 2도 상승마저 막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홍수, 가뭄, 산불, 폭설, 폭염 등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집니다. 홍수의 경우만 봐도 기온이 1.5도 증가하면 2배 늘어나는데 2도면 2.7배, 4도면 6.8배 급증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지구의 생물들이 자연현상에 의해 5차례의 대멸종을 겪었고 현재 인간에 의한 6차 대멸종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500년 이후 약 200만 종의 지구 생물 중 15만에서 26만 종이 사라져 이미 7.5에서 13%의 멸종이 진행된 것으로 추산한 겁니다. 백악기 말 공룡 대멸종 등 지구의 5대 대멸종 중에는 생물종의 6에서 7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이면서도 미래를 위한 의식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라고 강조하며 위기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고무하는 행동은 대멸종을 향하는 슬픈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내용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자이기도 하지만 또 뭐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예, 어떤 그런 종이 인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래가 아무리 지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고래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예, 위성을 만들고 우주를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또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만 느낀다면 다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부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갔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냐 하는데 중요한 건 시기인 것 같아요.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하는 이유들은 다 뭐예요? 산업혁명 대비 1.5도를 높이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불과 우리는 100여 년 기간 안에 온도를 빠르게 급속하게 올렸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10,000년, 20,000년, 뭐 몇만 년 사이에 온도가 아주 서서히 정말 적응하고 충분히 적응할 만큼 그 시간을 두고 변화를 했는데 지금의 시대는 아주 빠르게 너무나 급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두지 않고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게 문제가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각성을 하고 알아채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우리한테는 빠르게 인류가 얇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하루의 기온차가 몇 도, 일교차가 뭐 10도, 15도 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와 날씨들이 만나서 기후가 되고 그것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날씨의 변화는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평균 30년간의 평균치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기후 변화는 우리한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올 수 있고요. 요 부분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온난화 효과, 온실 효과,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적당한 온실 효과는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과다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예, 완전히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몇 가지 있을까요? 뭐 6가지라고도 하고 7가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가스 하면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뭐 메탄이라든가 여기 나오네요. 14쪽에 보시면 나오죠. 이산화탄소, 메탄, 뭐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그리고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메탄가스 아니 이산 온실가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산화탄소가 양은 많지만 영향은 지구 온난화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적어요. 근데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맨날 이산화탄소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메탄이나 뭐 수소불화탄소 뭐 육불화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공장이나든지 반도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뭐 1차 산업이 농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주력을 하느냐 아니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 뭐죠? 조선 산업 이런 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는 농업보다는 어떤 그런 뭐 이제 반도체 이런 사업에 비중을 주다 많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방출이 되면서 그 역할이 더 크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이점이 있지요. 화살표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색깔도 진해지죠. 예, 그건 바로 뭐냐면 그만큼 예,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증가하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누적해서 공기 중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어디 바다에 쌓여 있거나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1840년대를 중금해서 산업혁명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그런 산업, 기계화, 수공업에서 기계화, 공장으로 바뀌면서 이것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본가와 노동자, 거기서 오는 많은 어떤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고, 문화가 바뀌게 되고, 이러면서 가지고 오는 현대까지 쭉 계속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양분화성의 이치가 이때부터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내용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정치 문제, 소비 문제, 생활 패턴 많은 것들이 산업혁명을 즈음으로 해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번 더 넘어가서 기후온난화, 온도가 뜨거워졌어요 라는 것 말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구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 미래 보고서가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뭐예요? 예측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예측대로 이렇게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가져오게 됐는지 한번 더 볼 건데요. 네, 영상을 하나 보실 거예요. 아마 조천호 박사님이 하신 영상인데 이거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교육할 때나 쓰여지고 있어서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요, 보기 전에요, IPCC 보고서를 간단하게 묶어 놓은 거예요. 예, 책에는 없습니다. 있는 거 제가 카피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6차까지 발표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했는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라고 땅땅땅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또는 뭐 학자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이제는 그래.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를 뜨겁게 만들었구나. 예.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천호 박사님이 했던 아주 많은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서 한 번 더 앞에 쭉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내꺼화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만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얘기했던 인간은 무책임한 신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무책임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이제 기후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아, 이제는 많은 과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류들도 점점 위로 올라가서 강원도 지역에서 바나나가 나오고요. 뭐, 열대 과일이,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올해 그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포도라든지 감귤, 위에 보시면 요 파란 거는 적지, 적지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녹색, 요거는 재배 가능 지역. 하얀색은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포도예요. 포도인데 2030년대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다 보면 남한 전체에 뭐 적지이거나 가능지이거나 할 수 있는데 60년대로 가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적지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요 강원도 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이제는 그나마 몇 군데 남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뭐다? 비적합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포도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감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재배 적지가 요 제주도예요. 그리고 여기 강원도는 아예 없었어요. 없는데 나중에 90년대까지 쭉 가니까 이쪽으로 올라간 거죠. 거의 대부분은 지을 수 없고 마찬가지 많은 과일들이 이 강원도로 가고요. 여기 인삼하면 제가 살고 있는 여기 금산 옆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디로요? 이제 이것도 강원도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인삼, 금산이 아니라 강원도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그렇게 우리나라도 기후온난화, 뭐 열대기후성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다른 나라에서 기후위기를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매년 장마 기간에 되면 집중폭우 뭐 많이 오죠. 올해도 또 굉장히 많이 또 겪었잖아요. 작년에 뭐 최장 53일 장마 했는데 올해는 집중폭우로 와서 아주 그냥 좁은 지역에 많이 퍼부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더 많아졌던 이런 일들이 해마다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다른 나라 뉴스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확연합니다. 적지가 그래도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서 남해 서해를 쭉 갈려 있는데 점점 강원도 지역으로 가고요. 비적합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잠깐 한번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과일이라든지 재배 생산지가 바뀌는 거는 물론이고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기후 난민, 이미 투발루 같은 경우는 다 거의 잠기고 있고요. 이민을 가면 되지. 하지만 이민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가 안 됩니다. 이민을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돈이 많아서 그 나라에 내가 어떤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력이 내가 좋아서 내가 가서 어떤 충분히 내 역할을 기여할 수가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제 어떤 내가 살고 있던 지역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돌이 난민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상기후 자연재해
사막화 현상, 식량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이제 희귀종물, 그리고 외래 식물들,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 제거하고 하는 활동도 앞으로 하실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같이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글쎄요, 어느 지역적에서 어떤 토속, 토종 이런 거보다는 글로벌하게 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지역과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또 어떻게 가져야 되나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같이 한번 또 나중에라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한번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가져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는 이미 알고 있고요. 하나 퀴즈. 자, 북극과 남극이 지금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퀴즈 드립니다. 북극이 녹으면,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진다. 오, 아니다. 잘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네, 뭔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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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그러면 북극과 남극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맞기도 하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북극은 뭐예요? 북극해. 남극은 남극 대륙. 그죠? 제가 퀴즈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북극과 남극 중에, 어디가 녹으면, 예, 예, 퀴즈 드리지 말고요. 설명 드릴게요. 예, 자, 남극 대륙이 녹으면요. 사실은 이 해수면이 올라간대요. 훨씬 더. 그런데 북극해가 녹으면 해수면의 온도가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고 뭐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온도. 왜냐하면 빙하가 햇볕을 반사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온전하게 다 흡수해서 온도가 훨씬 더 올라가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북극해가 녹는 거. 근데 수면이 더 높아지는 것은 남극 대륙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얼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녹고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문제이고요. 또 이제 이런 양극 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에 잠들어 있던 우리가 알 수 없는 몇백만 년 전, 몇 억만 년 전에 잠들어 있던 뭐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들이 또 이제 문제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건 간에 온난화 문제는 우리한테 그렇게 플러스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다 잠겼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도 올해 충분히 겪었던 내용이고요. 산사태, 지금도 안내 문자 계속 오잖아요. 어제 비 올 때 계속 안내 문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계속 안내 문자 오는 것들이고요.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복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몰아친다. 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 장마가 왔어, 태풍이 왔어. 그러면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조차 주지 않고 계속 오기 때문에 기후 취약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이거는 2022년 작년 신문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점점 뭐예요? 영국이나 이런 쪽 가뭄이 87년 만에 가장 건조한 7월, 집중 폭우, 폭염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산불, 화재,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계속 대기 중에 누적되고 쌓여서 점점점 지구가 더 뜨거워지고 어떤 폭설, 폭우, 한파 이런 영향을 계속 초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막화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건조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이 줄어듭니다. 사람이 살 곳은 물론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 식량으로 인한
전쟁 문제까지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아 문제, 예, 마찬가지고요. 세계 4대 곡창지대가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중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곳이요, 가뭄으로 인해서, 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데 전쟁하느라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예요? 고스란히 예,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전체 전 인류가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기름값도 계속 오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같이 맞물려 가고 있고 이제 또 한 번의 겨울이 오기 시작하는데 난방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요. 생물 멸종 위기. 아까 조천호 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젠가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몇 개가 빠지는 거는 관계없지만 어느 순간 취약지가 하나 딱 빼는 순간 우르르르르 무너질 거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멈추자, 스톱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인간들의 욕심인 거죠.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크게, 넓게, 예, 이런 마음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화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아주 많은 생물종들이 예, 멸종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결치기도 하고 사람이 참 무섭다.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참 무섭고요. 매스컴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참 많잖아요. 예, 그러면서 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다. 예, 사람이 우리가 예, 정신을 좀 차리고 마음의 심성이 다시 이렇게 맑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많은 또 학자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생태계 문제, 기후 문제, 우리 환경 문제, 이 모든 것은 다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일방은 없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기후 위기는 단순하게 기후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생명과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긴 압니다.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해요? 변화하는 게 조금 있다가 아직은 괜찮겠지. 나 말고 네가. 나 지금 이거면 바빠. 다른 거 더 바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관심과 어떤 아직은 괜찮아 하는 어떤 그런 무감각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더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요. 이건 아까 보셨던 건데 제가 중간까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 1도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또 잘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중간까지만 보고요. 뒤에는 저희가 직접 한번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살짝만 한번 볼게요. We have signs of very great changes occurring on the planet. Everything happens so fast. There's creeks dried up that have never dried up in my lifetime. We've got a forest here that's already at the edge. We're going into uncharted territory. 우리 지구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적신호는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기온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1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Just 1 degree or so of 1 degree warmer than they should. Bump it up 2 2 to degrees. 3 degrees. Threshold is about 3 degrees of global warming. 3 to 4 degrees of warming. You're starting to look at 4 degrees. 3 degrees, 4 degrees, 5 degrees. 6 degrees is almost unimaginable.
지구온난화가 가속될 경우 21세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초대형 폭풍이 몰아치며 찌는 듯한 무더위가 엄습하고 대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상승할수록 말이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온도가 거의 1도 정도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대부대가 지구의 생명 징후를 추적합니다. 바다 위의 선박 수천 척, 땅 위의 탐사기지 수만 곳, 심지어 우주의 인공위성까지 말이죠. 과학자들은 최신 컴퓨터 모델의 자료를 입력하고 지구의 미래 모습을 예측합니다. 예측 결과는 우려를 자아냅니다. 수백만 명의 상수원인 히말라야의 빙하가 40년 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50년 동안 그린란드의 빙원은 계속해서 녹아내릴지도 모릅니다. 21세기가 끝날 때쯤이면 지구 생명종의 절반이 서식하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메마른 사바나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이렇게 1도 1도 변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 놓고 있는데요. 이건 1도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2도가 돼야 이런 일이 일어나고가 아니라 같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어느 지역은 더 심하게, 어느 지역은 오히려 더 살기 좋아졌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나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직접 한번 이제 내가 몸소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재난 영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구 멸망에 대한 영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두 가지로 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외계에서 뭐 우주인 외계인이 침공해가지고 막 싸우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연재해, 우리가 해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구가 정말 아주 위험에 처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뤘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투모로우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상상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한테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조심해라, 주의해라, 빨리빨리 정신 차려라 라고 주는 어떤 그런 신호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호를 지금까지는 조금 무시했다면 이제는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할 거예요. 뇌로. 혹시 상상 잘 되시나요? 예, 상상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조금 어려운데 할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원거리로. 그래서 제가 멘트를 드릴 거예요. 1도 올라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도 올라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지 말고요. 그냥 눈을 감고 TV 화면이 크게 떠오른다. 거기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그 속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해보실 건데요.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예, 저랑 같이 함께 시간 요거 하고 이제 조금 마무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예, 쭉쭉. 그렇지. 좋다. 예, 좋아요. 식사하시고 아마 조금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움직여 주시고요. 예, 어깨도 한번 으쓱으쓱. 예, 좋습니다. 후 하시고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레몬 떠올려 보세요. 레몬. 떠오르셨나요? 레몬.
예, 아우, 레몬, 아우, 막 침이 생겨. 레몬을 잘 씻어가지고요. 예, 반을 뚝 잘랐어요. 그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아, 향기. 레몬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코로 들어오고, 그 시큼, 새콤한, 예, 그 향이 막 나면서 레몬 자른 것을 입에 넣고 아작 깨물어 보세요. 깨우는 순간, 에이, 막 얼굴과 함께 온몸에 침이 고이면서, 예, 짜릿합니다. 예, 와우, 멋지십니다. 예, 그렇게 상상하시면 되세요. 자, 눈을 한번 이제 감아볼게요.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들려드리는 멘트에 그냥 가만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고, 마음을 내서, 예, 그 속에 내가 풍덩, 들어간다 상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레몬을 느끼셨던 것처럼 내가 그 안으로 풍덩 쓱 들어가다 지구를 한번 푸른 지구 아니면 조금은 힘들어가는 지구에 나도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상승하고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금 대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모습이 더 이상 너를 나비를 길가에 잎을 붙잡아 물이 불어들면서 오래 꽂힌 산호초가 불어있고 잎기대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거지되고 사람들이 그대가 낮은 곳에 살고 있는 풍선들을 이재민이 되었다는 이노 상승이었습니다. 또 거대 가뭄이 발생하고 더위에 지친 노인들이 죽어갑니다. 농업은 붕괴되고 실직한 사람들에게는 병 사마심을 놓고 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인척,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 공급도 중단되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삼도가 오르고 사도가 오르고 요소까지 지구를 둘러싼 가뭄의 띠가 확산돼 지구는 전부 지고 거대한 파도를 동반한 쓰나미도 국제 교류는 사라지고 땅도 부풀면서 식량과 물을 차지하려는 사람들과는 처음에 벌어지고 생존자들과 희생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빙산들이 대한 국지에서 안전히 속도가 상승했습니다. 갑작스런 심한 온실세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국민들이 나의 부모님과 나의 아이들 하루하루가 힘이
해수면이 뜨거워져 바닷물의 흐름과 순환이 중단되고 그 밑에 생물도 증발합니다. 죽은 동식물의 사체가 썩으면서 이곳간 황화수소도 발생합니다.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어 지표면에 방사되는 자외선의 양이 아주 크게 늘어납니다. 바야흐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멸종을 나도 전혀 하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어려웠던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이제 파괴된 지구를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나의 마음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자, 천천히 숨을 한번 들어마시고요. 내쉽니다. 예, 손 한번 비벼서요. 예, 얼굴 한번 이렇게 쓸어주세요. 네, 그게 상상이 좀 되셨을까요? 네, 행복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사실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느껴보면 조금 더 보는 것과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해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정말, 예,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공명시킬 같이, 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살아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생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인간과 우리 인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을 만들면 어떨까? 바로 이런 모습.
자연과 우리가 함께하는 지구가 되기를 원하면서요. 아마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대로 가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자 라고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내용이 좀 길었지만 함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간단하게 안내하고요. 다음 거 준비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15분 정도 쉬시고요. 지금 5분이니까요. 20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물도 좀 드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이미 활용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조금은 간단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죠. 맞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쓰고 버리면 쓰레기. 이걸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면 자원이 되는 거고요. 새롭게 또 우리가 이거를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자원순환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순환 형태가 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어떤 경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선형 경제, 그냥 한 줄로 쭉 가는 거였습니다. 기존 사회에서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초점, 그러니까 마지막을 처리하는 게 초점이었다면 지금에 가는 자원순환에서는 뭐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어떻게 하면 최소로 줄일 것이고 계속 써나가는 거가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아나바다 많이 하셨잖아요. 아나바다에 어떤 근거해서 자원순환, 어떤 순환경제 이런 의미 또는 뭐 도넛 경제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우리는 버리는 거에 조금 더 많이 중점을 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개념으로 가자라는 내용이고요. 요 앞에 두 가지는 책에는 없습니다. 근데 있는 거, 요거를 이해하시면, 순환경제, 맞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좀 확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찾다 보니까 요거 어떤 하나의 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기는 한 건데요. 순환경제, 선형경제, 일직선한 거, 순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 차시에 대한 내용은 아하 하고 다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같이 화면 영상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소리가 작거나 너무 크면 이렇게 조율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조율하셔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는 2025년까지 자체 폐기물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일환으로 FLW 프로토콜을 도입했죠. 이를 통해 식품 수요 주문부터 음식물 쓰레기 방지 처리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시스템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월마트의 사례처럼 제품의 전 주기를 고려해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순환경제라고 부릅니다. 지금껏 자본주의 시스템은 선형경제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즉, 자원을 취득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된 제품을 폐기하기까지의 과정을 직선으로 이해한 것이죠. 기후위기 시대의 새 화두인 순환경제는 다릅니다. 순환경제 내에서 제품의 이동 경로는 이른바 폐쇄된 루프에 갇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전체 주기 안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의 투입 및 낭비, 배출, 에너지 누출 등을 최소화하죠.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기관들의 순환경제 원칙을 KF가 종합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순환경제에선 자원, 에너지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둘째, 이미 사용했던 제품, 부품, 자재 등을 생산 단계에 재투입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줄이죠. 마지막으로 완제품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타인에게 제품을 임대, 공유하는 등의 방법을 씁니다. 이처럼 순환경제는 이제 버리기 직전의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한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순환경제의 가장 큰 가치는 역시 환경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는 도시고형 폐기물은 매년 20억 톤에 달합니다. 이를 처리, 폐기하는 과정에서 16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죠. 반면 특정 산업에 순환경제 원칙을 적용하면 2050년 기준 93억 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송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효과죠. 경제적 가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순환경제는 혁신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순환경제의 사회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순환경제는 유엔의 17대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169개 세부 목표 가운데 49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U에 따르면 설계 및 디자인, 즉 제품의 제조 이전 단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80%에 이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이나 정책은 제품이 모두 사용되고 난 이후 폐기물 관리에 대부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원량을 어떻게 줄일지, 생산에 투입한 부품을 어떻게 재활용할지와 같은 제품 공정 단계나 그 이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방안을 설계 및 디자인 단계부터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업 규모나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필요 없는 제품을 소비자들끼리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확대, 즉 공유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순환성이 뛰어난 제품을 구입하고 그 제품을 최대한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한 제품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EU의 에코 디자인이나 에너지 라벨링 지침 등을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자, 많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우리가 순환경제 왜 해야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에 조금 더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와지는 부분들은 앞에 했던 거를 조금 이렇게 풀어서 PT 형태로 나와지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순환경제란 예, 말했던 것처럼 예,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쓰자입니다. 예, 다 쓰고 못 쓰면 작품으로라도 만들어서 우리 집에 이렇게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제 생각이 인테리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예, 하는 것이 순환경제. 예,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 쓴다.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예, 계속 뭔가 생산을 하려면 끝없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잘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 버리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쓰레기 산, 쓰레기 섬, 뭐 이런 문제들이 전국의 곳곳에 바다에 뭐 불법 이렇게 매립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국의 쓰레기 산이 지금은 한 400개라고 했는데요. 아마 더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쓰레기 산들 그리고 편리하지만 환경 파괴 문제가 심하게 가져오는 일회용품들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사용을 자제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 또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다회용품을 활용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뭐 기업이든 매장이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계속 우리가 두드려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도 많이 중요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일회용품 양이 좀 줄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좀 내려가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갑자기 일회용품 양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격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러하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하면서 나왔던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요 두 가지 색깔을 보시면 요 앞에 것은 이제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숫자들이 증가가 됐고요. 이때 예, 플라스틱 배달 용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쓰레기 양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예, 많이 나와져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던 플라스틱 컵들을 한번 쭉 통계를 한번 내어봤대요.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몇 배요? 그 전에는 0.9배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1.5배. 예, 어마어마한 양이죠. 뭐, 요 플라스틱 컵, 요것을 이렇게 쌓고 쌓아서 지구에서 달까지 1.5배 한 바퀴 돌고도 남은 거죠. 이러한, 예, 거리만큼 우리가 양을 썼다는 얘기고요. 53억 개. 그리고 뭐 비닐봉투, 뭐 페트병, 이러한 양들도 훨씬 많이 코로나가 오면서 많아졌습니다. 페트병은 어떻게 해요? 지구 둘레를 몇 바퀴? 14바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양 14바퀴 예, 양이 나왔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페트병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저희 단체에서는 보틀 투 보틀이라고 그래서 페트병을 생수, 그다음에 이제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업체에 가져갑니다. 업체가 저희는 슈퍼빈이랑 같이 이렇게 지금 계약을 맺어서 슈퍼빈에서 가져가서 다시 얘네들을 재가공해서 무엇으로 똑같은 페트병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가 페트로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무한반복해서 쓸 수 있게끔 자원순환을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아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못 보여드리는데요. 정부에서 만들었던 그런 자원순환 마찬가지 이제 페트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페트가 뭘로 나오죠? 옷으로도 나오고 뭐 가방, 신발, 의류 다양한 것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좋은데 그것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재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페트가 옷으로 되면 또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페트가 페트로 갔을 때만이 가능하면 최대한 100% 활용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이어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가져가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국장님께 문의하시면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요, 2020년 신문입니다. 전국에 있는 쓰레기산의 위치를 이렇게 통계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르게 있죠. 붉은 색깔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이제 환경부가 이렇게 적발해서 만들었는데요.
빨간색은 불법. 그야말로 불법으로 막 투기한 게 전국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치된 거나 뭐 불법은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있던 게 수출된 쓰레기산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말이 웃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전에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옷이든 아니면 전자제품이든 쓸 수 있는 것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갖다 일명 뭐라고요? 예, 때려 넣어서. 네, 그래서 그냥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순환하고 고쳐 쓰고 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요. 4가지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시작.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다시 재사용하고 올바르게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바꿔서 계속 재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법칙으로 하시면 좋고요. 네. 생산에서 운반, 소비, 폐기까지 모든 것에 온실가스가 또 나옵니다. 그것을 최소한 줄이고요. 자원도 아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순환 경제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잘 써서 잘 버리는 거. 이제 제가 가끔 강의 갑니다. 그래서 종이컵이 있거나 종이가 있거나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고 나서 이렇게 확 구부립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요거는 쓰레기니까 그냥 쓰레기통으로 휙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술하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될까요? 또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얘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창조, 물품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가치 아트라고 해서 쓰레기를 주워와서 그걸로 나름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오시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한 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의식을 조금은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끔 하면 세상에 버릴 것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쓰레기는 대부분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매립, 소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도 줄이고요. 점점 땅이 없어서 매립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소각을 하면 환경 오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 역시 요것도 이제 소각을 하는 것도 자원 재순환의 개념으로 인해서 어떤 다시 뭐 자원화해서 에너지화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각하기 전까지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예, 어디서부터요?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거 또는 도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떤 자원순환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내 손에, 나의 의식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요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코백, 우리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쓰면 친환경이에요 라고 해서 에코백을 많이 쓰고 계시죠? 아마 오늘 선생님들 중에서도 에코백 많이 갖고 다니시고 우리 집에 에코백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또 이제 매스크에 많이 나왔던 거. 과연 에코백은 환경에 유해한 친환경일까? 아니면 비닐봉지 쓰는 게 나을까? 네. 그리고 텀블러를 쓰면 당연히 써야지. 예. 뭐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코백을 쓰면 제일 좋은데요. 그래서 요거는 한 130번 정도를 사용을 해야 어떤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서 정말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 번 쓰고 버리고 몇 번 쓰고 버리면 에코백을 만들기까지 들어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화학 처리가 되고 이러해서 버려지면 오히려 또 다른 자연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서 이렇게 막 가지 말고요. 한번 사용하면 한 130번 정도 그냥 쭉 들고 다닌다.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쭉 한번 사용하면 한 5, 6개월 정도는 내 친구야 하고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한 30번 정도 쓰고 안 쓰더라. 그냥 쟁여두고 있더라.
뭐 사은품으로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 텀블러도 비슷합니다. 텀블러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한 220번 정도는 꾸준하게 써야 우리가 제대로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얘도 한 20여 번 정도만 쓰면 새로 바꾼다거나 굉장히 또 많잖아요. 뭐 디자인도 좋고 예쁜 것도 많고 해서 저거 사고 싶다. 자연의 친환경인 거지? 사야지. 이렇게 해놓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쉐어 경제 했잖아요. 우리가 나눌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쓰지 않는 것들은 아나바다를 통해서 주변에 더 필요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고요. 비닐봉지가 나온 지가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닐봉지 없이만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편리한데요. 비닐봉지를 쓰든 에코백을 쓰든 뭐다 최대한 내가 쓸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엄마는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컸거든요. 비닐봉지가 뭔가가 이렇게 사갖고 와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헹궈서 말려서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거의 한 번 쓰면 바로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요. 비닐봉지를 또 써야 되면 써야 되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 번 같이 쓸 수 있게끔 비닐봉지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찢어지지 않는다, 가볍다,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나온 건데 지금은 이제 환경 문제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같이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내용에 넣어봤습니다. 냉장고에 다 붙어 있지요? 네 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해서 제품별로 잘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해야 얘네들이 제대로 수거해서 제대로 순환 경제에 돌아갈 수 있게끔 헤어지니까 하고요. 또 일부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놨는데 가져가서 막 썩는다. 그것도 또 맞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부터 막 섞어서 내놓으면 안 되겠죠? 내가 할 일은 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하세요!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재활용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종이류가 있고요. 종이팩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류와 종이팩류만 조금 분류해서 내어주시고요. 종이팩류는 정말 귀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면 쓸수록 경제적인 관점도요.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종이팩류, 금속팩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교재에도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또 많은 단체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분리배출에 대한 거 나오니까 보시면 좋고요. 이런 내용들은 밑에 전구 이런 것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종량제에다 넣어서 배출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페트, 유색과 투명 분류하시고요. 가능하면 보틀 투 보틀 활용해서 100%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요거 너무 쉬운 거 해볼까요? 어디로 갈까요? 네, 유리병. 어떤 곳은 뚜껑을 분리해서 버려라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곳은 뚜껑까지 같이 닫아서 그냥 유리병으로 넣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요. 같이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자,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종이일까요? 종이팩일까요? 그쵸? 맞습니다. 종이팩으로 가서 모아서 주민센터 같은데, 행정복지센터 가면 바꿔줍니다. 자, 요것도 어디로 갈까요? 요것도 종이팩. 코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코팅이 되어져 있어서 요거나 뭐 커피, 컵 보증제도 있지만 요것도 모아서 갖다 주면 이렇게 휴지나 뭐 쓰레기 봉투로 바꿔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네. 자, 요거는요. 분류해서 따로따로 재질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시고요. 제로 웨이스트 가능하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직접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활용 보틀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수거해 가기도 하지만
자판기처럼 되어져 있어서 직접 우리가 갖다 넣어서 정립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지금은 이제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도 그런 내용이고요. 독일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미션을 드린다면 일주일 동안에 나는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나옵니다. 예, 커피를 마신다거나, 사탕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보셔서, 요거는 제가 필요하면 카톡으로 전달 드릴게요. 그냥 적어봤어요. 아니면 각자 계신 곳에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기간만큼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내용을 넣어봤고요. 업사이클링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업사이클링은 하지 말자. 또 다른 쓰레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무조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버리고 나중에 또 사야지 하시면 안 되시고요. 정말 잘 봐서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아나바다 해서 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요. 우리가 물건을 비우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우리의 생각을 가볍게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뭘까요? 네, 여기 써놨어요. 사막의 비극.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무슨 무덤일까요, 이게? 예, 여기 보시면 있어요. 예, 옷이에요, 옷. 예, 요게 사막이고요. 칠레에 여기 카마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주에서 위성에서 봤을 때요. 요렇게 쌓여 있는 것들 있죠. 요것이 다 의류, 옷이에요, 옷. 입지 않고 버려져 있는, 이렇게 쌓여져 있는 옷들이 이렇게 점점 어느 순간 이 사막을 다 덮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패스트 패션, 빨리빨리, 예쁜 거 좋지만 사실은 의류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떤 소유욕, 보여지는 거, 욕심, 이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비움의 여백 이런 것도 좀 놓고 소비 디톡스, 나눔, 뇌를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봉사활동이 있으시면 참여하셔서 같이 또 이렇게 직접 길거리도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 그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까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용기를 가지고 가서 내가 마트나 정육점이나 가서 고기를 받아와야 올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용기,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급한데 못 갖고 왔어. 무거운데 그걸 어떻게 갖고 다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만큼 어디까지는 하고 요거는 조금 편리를 위해서 양보할래. 요거는 조금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요렇게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간단하게 마무리 드렸고요.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시간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요거였습니다. 네. 자, 요거는 또 나중에 우리,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를 오프 때 한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 하는 거 보이실까요? 하면, 네, 안 좋아하는 건 다 아는데,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신문의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시간도 하면 참 좋겠다. 아니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가족끼리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만들어서 서로가 우리 가족이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신문에 대한 거 다음에 오프 때 직접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쭉 넘겨가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많이 보면 내 각인이 돼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후루룩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인류세 말씀드렸잖아요. 인류세. 인류.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호모 코이그지스턴스. 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환경과 우리가 공존, 공생하면서 같이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만 볼게요. 5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그래, 공감이 가 하는 것도 있으실 수 있고요. 저거는 조금 아닌데 하는 것도 있으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편하게 한번 읽어보고요. 이거를 공감하신다면, 예,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넣어봤습니다. 해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스스로 가능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돌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 뭐 나도 좋고 우리 가족에게도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 자 시작. 우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며 천연 서식지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간다.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3번째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국가 간의 대화와 존중, 이해를 증진하며 조화로운 공생의 문화를 창조하자. 예,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좀 이런 게 해결하면 되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 더요. 우리는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책임있게 소비하고 생산하고 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발전을 돕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했던 자원순환, 순환경제와도 같은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는 변화의 시급성, 실천의 기회,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구를 살리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격려한다. 예,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신인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인류세가 아니라 그렇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함께 공존 공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 생각으로 같이 해봤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좀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예, 하고요. 예,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